각을 유지한다. 서로 마주 볼 때 가장 자연스러운. 오른쪽 어깨로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맞이한다. 오늘 보고 가셨으니까 이제 본식날 해매장. 네, 안녕하세요. 더 그레이스 팟캐스트, 저는 조영진 감독이고요. 저는 박동재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랑 신부님께서 예식 촬영 중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세랄지 행동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촬영 때는 시간도 많고 작가님께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케어를 해주시겠지만 본식 당일날은 1시간 30분이라는 식텀 내에 모든 것을 다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좀 잡아주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만은 좀 지켜주시거나 생각해 주시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식장에서 신랑 신부님들이 가장 캐치하지 못하는 실수 3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의 고질병이죠. 거북목. 그쵸. 거북목을 방지하는 게 본식날 촬영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하게 이렇게 거북목이 되어 있으신 신랑 신부님들이 계시다면은 신랑님 신부님 조금 이렇게 어깨를 펴서 거북목 좀 없애고 갈게요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시지만 신랑님께서는 로비에서 하객맞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본식 중에는 저희 작가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신부 대기실에서 하객맞이를 하실 때, 물론 하객맞이 하실 때도 이제 하객맞이를 하실 때도 작가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친구분들과 셀카를 촬영하실 때나 아니면은 작가님들 없이 뭐 하객분들끼리 서로 촬영해 주시거나 하실 때는 사무실에서 많이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어깨가 이렇게 과하게 숄더롤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뒷목이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솟아 있어서 좀 이렇게 승모근도 내리고 해야 좀 예쁘게 나올 경우가 많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이러고 있거든요. 익숙한 자세가 되다 보니까 본식 당일날은 주기적으로 생각이 나면 한번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목 한번 돌려주면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은 자세가 그래도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조금 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북목 같은 경우에 누가 정수리를 당긴다고 생각하고 한번 허리를 펴주셔라 아니면 가슴을 펴주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슴 한번 펴실게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피는 거라기보다는 전체 척추가 이렇게 말려있는 걸 두두두두둑 누가 뒤에서 이렇게 민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다가도 가슴 한번 펴실게요 또는 어깨 한번 돌리실게요 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싹 올려주시면은 목도 좀 길어 보이고 전체적인 신장도 굽어 있는 것보다는 펴져 있는 게 예쁘게 나오니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의식적으로 좀 말린 어깨도 좀 풀어주고 뒷목도 내려주고 하면서 거북목을 해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선 처리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당일날에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눈을 좀 과하게 깜빡거리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또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많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시선이 카메라한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살짝 이렇게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가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왔구나 이렇게 해버리거나 하게 되면은, 사진에는 뭐 여러 장 중에 하나 잘 나온 컷을 구하면 되지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신랑 신부님 서로 마주 보실게요 해서 마주 보고 있다가 카메라 보실게요 하고 카메라 봤는데 살짝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 이러면은 연결해서 사용이 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느냐, 본식 당일날의 대기실에는 카메라와 작가님과 나밖에 없다라고 자기 암시를 좀 여러 번 걸어주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사실 사진 촬영을 하고 계실 때는 하객분들도 이제 아세요. 사진 찍고 있구나. 그래서 집중해서 사진 찍을 거 딱 찍고, 그리고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됐을 때 빠르게 인사를 나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선 처리 같은 경우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금 부끄러운 마음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누가 왔지? 누가 지금 보고 있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상에서는 생각보다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브람핑처럼 나올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카메라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좀 너무 부끄럽다, 주변에 사람 너무 많다 이러면 차라리 그때 시선을 신랑님을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은 신랑과 나의 결혼식 날이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은 맞습니다. 조금 이제 마음도 진정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촬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랑 연계돼서 사진 작가님이나 아니면 영상 감독님이 어떤 연출을 할 때 시선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귀로만 들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요거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서로 마주 보실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자세나 이런 것 때문에 부케 조금 더 올리시고 뭐 신랑님께서는 손 주머니에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추가적인 디렉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있다가 네?
네네네네.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요것만 컨트롤 하려고 했는데 신랑 신부님 다시 마주 보실게요 라고 한다거나, 영상으로 그걸 담을 때는 클로즈업을 해서 마주보고 있는 장면만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는데,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 부분들을 조금 여유 있게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컷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데에도 최대한 시선을 한 곳으로 봤다가 작가님이 카메라 보실게요 하면 그때 이제 딱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영상에도 그 연결성 있게 사용할 수 있고 사진도 더 다양하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작가님이 다른 디렉션을 주기 전에는 그 전에 작가님이 했던 디렉션을 거스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진 작가님도 찍으시던 장면을 계속해서 찍으실 수가 있고, 영상은 사진 작가님이 해놓은 디렉션을 기반으로 촬영하려고 하는 길이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촬영을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신랑 신부님께서 눈을 한번 다른 데로 돌리시거나 그 돌리신 순간부터 다시 저희가 길이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촬영 시간을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각보다 입술을 가만히 못 두시는 신랑 신부님들이 간혹 계세요. 분식 당일이 되면은 이제 립도 바르셔야 되고 평상시보다 화장이 많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입술도 조금 마르실 수가 있고 한데, 사진에도 그렇고 영상에도 그렇고 입에 침을 바른다거나 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다 담기게 돼요. 그런 것들은 되게 어려우니까 입술이 건조할 때는 차라리 이모님을 부르셔가지고 뭐 립글로즈 같은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알고 가면은 본식날 덜 당황할 수 있다. 그리고 작가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에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한 거니까 행복한 본식날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세 가지 대표적인 것 이외에도 알아두면 좋을 만한 자세들이나 디테일들이 몇 가지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상에서도 그렇고 사진에서도 그렇고 전면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살짝의 사선을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예쁘게 나옵니다. 서 계시거나 이럴 때 디테일적인 아쉬움인데, 그 정면을 보고 설 때 다리를 발끝을 이렇게 착 붙여서 서주시면 제일 예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살짝 카메라를 반보 정도 앞으로 내밀어서 살짝 비스듬하게 서주시면은 조금 더 다리 라인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차렷 자세에다가 살짝 발을 떨어뜨린 상태로 서 있게 되면은 이미지적으로도 빈틈이 생겨 보이고 몸도 통짜처럼 보이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신랑님들이나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면을 바라보는 상황이더라도 약간은 몸을 살짝 틀어주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거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희가 사진을 촬영하고 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신랑 신부님의 팔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촬영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신랑님 같은 경우에는 한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하는 포즈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넣으시기보다는 살짝 손 반마디 정도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살짝 접히게 되거든요. 팔꿈치가 살짝 접히게 되면서 원래 팔 길이보다 한 반마디 정도 길게 나와 보일 수 있게 되는 착시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미지에서 마디마다 각이 조금 살아있으면 더 예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 넣을 때도 푹 찔러서 이 각이 없이 그냥 일자로 있는 것보다는 살짝 각이 있는 게 더 예쁘게 나오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부케를 잡으시거나 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해서 또는 편한 자세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약간의 각을 조금 틀어주시면은 좀 더 손목이나 이런 팔뚝 부분도 약간은 얄쌍하게, 그러니까 너무 정직한 것보다는 살짝 얄쌍하게 나올 수 있고, 어떤 자세를 내가 지켜야 되지를 잘 모르시겠으면 각을 유지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관절이 안 꺾여 있으면 로봇 같기도 하고, 그리고 경직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징에 대한 디렉션을 드린다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단독 사진으로 찍을 때 많이 진행하시는 연출 중에 하나가 베일 잡고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부케를 잡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베일 잡는 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살짝 들게 되면은 각이 하나 생기고 여기도 손목도 각이 하나 생기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미지의 다이나믹이 좀 더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베일을 잡게끔 시키고, 잡을 때도 약간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이러면 이제 좀 치킨 다리 같은 것처럼 나오는데, 이렇게 잡는 것보다 살짝은 꺾어서 약간 베일 이런 식으로 엣지를 살린다, 각을 살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예쁜 이미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베일을 잡을 때에도 이렇게 잡았으면은 이제 잡은 쪽 어깨를 살짝 이렇게 내려주는 디테일을 좀 살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포즈 관련해가지고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신랑님한테 해당되는 걸로는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기로 따봉 신랑님이라고 부르는데 원판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신랑 신부님 연출 촬영을 할 때 신랑님께서는 첫 번째 정장 단추를 잡고 그리고 저 신부님께서는 팔짱을 낀다든지 이런 걸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이 자세를 했을 때 신랑님들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따봉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엄지를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주먹에다가 주먹을 쥔다 생각하시고 살짝 포개고 있으시면 좋고요. 가볍게 계란 하나 쥐었다 생각하고 항상 주먹을 쥘 때는 계란이 있다 생각하고 주먹을 쥐어주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포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팔짱을 껴주실 때 보통 위치가 이 정도에서 팔짱을 끼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지 팔이 편해요. 팔이 편한데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이 되게 생각보다 크게 나오고 굴뚝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팔을 살짝 안으로 내밀어서 기울여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검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를 빼서 차라리 팔 뒤꿈치를 잡아주신다 생각하면은 네일만 보이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세가 제 지금 팔 위치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불편한 자세가 맞기는 합니다. 이미지적으로 내가 편해서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네일만 보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요거는 작가님께서 진행할 때 신부님 네일만 보이게 해주실게요. 우리 네일 자랑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주 얘기해 주시는 부분 중 하나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네일 자랑이 무슨 얘기지? 이렇게 해달라는 건가? 가 아니라 이제 소량만 보이게끔 이렇게 좀 뒤로 손을 빼달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 가셨으니까 이제 본식날 헤매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포즈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도 사실 연출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기는 한데 그런 거를 다 풀기에는 시간이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 가장 본식날 일반적으로 그리고 빈출되는 부분만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표정 관련된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표정 관련돼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신랑 신부님들께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 동안 많이 웃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가면 얼굴에 경련 난다, 내가 무슨 표정을 짓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신랑 신부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많은 신랑 신부님들을 찍어보고 난 결과 이제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서로 마주 볼 때 그래도 가장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더라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웃음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신랑님 얼굴 보시고 신부님 얼굴 보세요. 얼굴에 뭐 점이 몇 개 있나? 코털은 안 삐져나왔나? 코털은 삐져나오지 않았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얼굴의 부분들이 있었네? 약간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집중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사랑이 가득한 표정으로 돌아오시는 신랑 신부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얼굴에 경련이 일어난 것 같고 힘들고 그만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서로 얼굴을 돌려서 맞은편에 있는 신랑 신부님들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 아 너도 지금 그 마음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진을 평소에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얼굴이 예쁜지를 잘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웃으면 내가 예쁘더라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계시면은 저희가 뭐 따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자연스러운 미소가 잘 나오시는데 그게 아니신 경우에는 또 되게 어떻게 나오지? 웃으라니까 그냥 히히히 하고 웃으면 되나? 이러실 수가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다라고 하면은 전날에라도 거울 보면서 뭔가 좀 어색하고 내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는 게 쉽진 않을 수 있겠지만 보면서 히히히 한번 웃어보고 어떤 웃음을 할 때 내가 눈만 웃는지 아니면 입도 같이 웃는지 둘 다 웃었을 때 좋아하는 표정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본식 당일날 또는 스튜디오 촬영 당일날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이제 신랑 신부님들 중에 부모님을 보신다거나 되게 친한 친구를 본다거나 키워주셨던 아니면 이렇게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은사님이나 이렇게 어른분들을 봤을 때 눈물이 흘리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울음이 났을 때의 대처법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눈물이 나면은 그 흐른 자국을 따라서 화장이 지워질 수가 있어요. 요즘 뭐 워터프루프나 그걸 방지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화장이 변형이 되거나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여 있어야
조금 더 커버하기가 쉽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얼른 이렇게 고개를 드시면은 이모님께서 알아서 와서 이제 조치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천적으로는 이제 눈물이 흘렀을 때를 대비하기보다 눈물이 안 나면은 제일 좋잖아요. 신랑 신부님들이 많이 이제 눈물 버튼이 눌리시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친정 어머님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실 때 아이 컨택트를 하시면서 눈물 버튼이 눌리시게 됩니다. 이제 눈동자를 서로 마주보게 되면은 정말로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눈동자를 바라보기보다는 인중을 보게 되면은 시선은 상대적으로 자연스럽지만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은 가라앉게 만들 수 있다. 울음이 나고 눈물이 나는 상황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울음 방지를 하시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눈물이 나는 것조차 이제 당일에만 있을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신랑 신부님께서 우시는 그 순간조차 저희는 영화처럼 담아드리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봉준호 감독님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웨딩 촬영을 하게 된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순간이 있다. 혼주님이 눈물을 훔치는 장면 이런 거를 지정하신 것처럼 눈물이 나는 거를 아예 원천 차단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울어도 괜찮지만 만약에 화장이 번지는 게 좀 걱정이 된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식에 들어갔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난다라고 하셨을 때는 억지로 이렇게 고개를 들기보다는 드레스 헬퍼 이모님이 투입되셔서 이제 면봉 같은 거를 주시거나 티슈 같은 걸 주실 때 그런 걸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뒤에다가 긴 면봉 같은 걸 같이 좀 꽂아가지고 언제든지 빼서 이렇게 살짝 톡톡톡톡톡 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식 중에는 눈물을 흘리시거나 아니면 면봉 같은 걸 미리 준비하셔서 이렇게 살짝씩 찍어주시면은 또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예쁘게 담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을 또 하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표정청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내 표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실 거예요. 내가 촬영된 이미지를 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멘탈을 하나 장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부님께서는 난 오늘 퀸이야. 퀸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아니 내가 퀸이고 내가 답이야. 난 지금 너무나도 예쁜 상황이야. 난 내가 공주야. 오늘의 신부야. 이런 느낌으로 활짝 웃더라도 당당하게 미소 지어주시면은 그게 이미지에서도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가짐에서부터 오늘은 나의 날이야. 오늘은 내가 공주야. 오늘은 내가 왕자야. 이런 느낌으로 있어 주시면은 조금 더 멘탈적으로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한번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즐길수록 잘 나온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네요. 뭐 경우에 따라서 활짝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게 난 컴플렉스예요. 이러실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신 경우에는 즐기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해주시면은 그때 표정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선생님 이렇게 미소 지어주실게요 했을 때 좋아요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유쾌하고 즐겁고 또 보기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식 당일만큼은 그 날을 즐기자라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식 중에도 조금 체크하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꼭 알아두면 좋을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순서가 있잖아요. 큰절 혹은 반절을 하시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제 포옹을 보통은 하시게 되세요. 요새는 뭐 눈물 방지 인사라고 해서 뭐 파이팅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어화둥둥해가지고 하시는 거고 이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보통 신랑 신부님과 혼주님들이 이제 포옹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어머님, 아버님과 신랑 신부님의 포옹 방향이 엇갈리게 되면은 이제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에 살짝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장면을 못 담는다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과 신랑님은 어머님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아버님과 신부님이 고개를 왼쪽으로 넣으셔서 이렇게 안으시면은 고개가 서로 방향이 달라가지고 한쪽만 얼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한 방향으로 같이 통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같이 한다거나 왼쪽으로 통일하자라고 합을 맞춰주시는 식으로 통일을 해주시면은 촬영할 때 조금 더 원활하다. 포옹이 측정되기 전까지는 오른쪽과 왼쪽을 어느 쪽으로 하실지 저희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간에서 살짝 오른쪽 뭐 이런 데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반대로 가버리신다라고 하면은 신부님의 뒤통수나 신랑님의 뒤통수만 좀 나오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하기에는 또 포옹을
한참 동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장면을 아예 날려버릴 수가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가능하다면은 오른쪽 어깨로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맞이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식장을 많이 다녀본 결과 내 오른쪽 어깨로 부모님의 얼굴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고 포옹을 진행하시면은 헬퍼 이모님의 동선 그리고 식장 예도분들의 동선을 조금 덜 겹치게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보통 코사지나 부토니에 이런 것들을 왼쪽 가슴에다 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꽃도 안 눌리면서 이제 사진이나 영상도 혼주님들의 모습들이 조금 더 정면에서 담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얼굴을 잘 담을 수 있다라는 그냥 저희 워크플로우 상에서의 가이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포옹을 하고 이제 체류하는 시간이 너무 짧으신 경우들이 있어요. 포옹을 했으면은 그래도 한 3초 정도는 그래도 포옹을 하고 계셔주시면은 이렇게 좀 토닥토닥도 하면서 그래 행복하게 잘 살아 이렇게 말씀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이렇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지기도 하니까 신랑 신부님께서 포옹하실 때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식 중에는 특별하게 담을 수 있는 장면들이 좀 제한적이기는 해요. 축사를 들으시거나 축가를 들으시거나 할 때 당연히 축사자 축가자를 보고 있는 것도 좋지만 서로 마주보는 장면이 많이 있으면은 영상에서도 그리고 사진에서도 너무 그냥 정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서로 이제 마주도 봤다가 다양한 장면들을 담을 수 있으니까 본식 중에는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다 자연스럽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시간도 늘어나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너무 힘들다면은 그냥 카메라 든 사람이 앞을 지나다닌다면은 나 찍고 있구나 하고 표정을 이렇게 밝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미소 타임.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이나 행진 때 체크하면 좋을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신랑 신부님께서 이동을 하시거나 행진을 하시거나 입장을 하실 때 가능하다면 손을 최대한 잡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팔짱을 끼고 있던지. 왜냐면 보통은 신랑님의 걸음걸이가 드레스를 풀 장착하신 신부님보다는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팔짱을 끼지 않거나 손을 잡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나도 모르게 걷다 보면은 신랑님이 신부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히 행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걸어오면서 친구들도 보고 인사도 나누고 이러다 보면 만약에 팔짱이 풀려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신부님과는 별개로 반갑다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신랑 신부님 팔짱을 끼고 내 신부가 옆에 이 정도 거리로 또감으로 오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잠깐 서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이동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본식 당일날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포즈, 표정 그리고 멘탈, 본식 중에 또 체크하면 좋은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신랑 신부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을 만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랑 신부님들께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단기간에 많은 양의 다이어트를 감행하시게 되시다 보면은 본식날이 돼서 혈당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컨디션 난조를 겪으실 수가 있어요. 혹시나 컨디션이 내가 좀 주체할 수 없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은 조금만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즉시 헬퍼 이모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실에서부터 이제 나 사진 날씬하게 나와야 되니까 코르셋 좀 조여야 돼 라고 오버페이스를 하시다가 뭐 행진하시기 전에 쓰러지신다거나 아니면 원판 촬영을 하시다가 헛구역질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체력을 식전에 아껴 놓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내 체력이 조금씩 깎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옆에 있는 작가님이나 이모님께 꼭 말씀드려서 체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꼭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촬영했을 때 행진까지는 어찌어찌 정신력으로 버티세요. 행진까지는 잘 마무리하시고 원판 촬영을 하시다가 기장이 좀 풀어지면서 급격하게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쓰러지신다거나 아니면 숨이 가빠 오셔가지고 잠깐 앉아서 쉬었다가 진행을 하신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버티면서 하는 것보다는 식전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연출 촬영을 좀 덜 한다 하더라도 본식 자체를 잘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니까 건강에 좀 이상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꼭 얘기해 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식 당일날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포즈 관련돼서 조금 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식 때 또 어떤 특이사항이나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다뤄보는 컨텐츠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그레이스
팟캐스트였습니다. 안녕.